분단과 전쟁 그리고 갈등, 한국이 극복하려 움직이자 이익 침해를 주장하는 미국입니다. 조건 충족을 내세워 전자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기한을 정해 반환받으려는 한국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자권 조기 전환을 말하면 12시간이 되지 않아 미국의 반론이 나오고 국무부나 국방부의 반론에 이어 한국 정부 방침을 지적하는 소위 안보 전문가라 불리는 이들의 파상 공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머리 아픈 그런 조건을 왜 만들고 수용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힘이 세다고 하여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모두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힘을 증명하기 위해 모두와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가장 큰 오류를 겪게 되는 일이 상대적으로 지향점이 다른 강한 세력은 언제나 적대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보며 요즘 그렇게 많이 보는 듯합니다. 조폭들이 국제정치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무게를 잡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고 멋진 양복에 그럴듯한 표현까지 대체로 비슷한 모습이 많습니다. 흔히 똘마니로 불리는 부하에게 불속을 날아드는 불나방을 영웅으로 묘사하고 불나방 역할을 주저하거나 거절하면 조직원 자격을 따져묻는 모습은 아주 판박이처럼 보입니다. 조폭두목이 똘마니에게 불나방 역할을 요구하거나 장악한 지역상인에게 보비라며 갈취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나방이 되어도 갈취를 당한다 해도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줘야 뒤탈도 적고 계속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조폭두목은 압니다. 일본의 패전이 눈에 보이던 1944년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만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일제히 점령당한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1944년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자신들의 영역을 두고 서로의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신들의 것인 양 지분을 나누는 조폭처럼 일제 식민지를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나누었던 회담 내용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영토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에 미국은 무려 30년의 신탁 통치를 원했고 일본이 점령했던 태평양의 작은 섬들을 원했습니다. 30년 신탁 통치는 결국 5년으로 합의되고 분단되지 않았던 한반도를 신탁 통치로 분단시키면서 때가 되면 통일시킨다는 이상야릇한 합의를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은 하게 됩니다. 독일이 항복한 뒤 유럽에서는 소련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미군을 각국에 주둔시킨 미국이 아시아에선 인도태평양 정책에 항구적인 명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지켜준다면서 75년을 내세운 북한이라는 공산국가가 한반도 북쪽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한의 이념이 다른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미군정은 공산당 척결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남한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막강한 힘을 보여주었지만 남한을 좌지우지할 명분을 미국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족을 분단시키고 양민을 학살했으며 친일파 정리를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기득권층으로 만들면서 민족 정기를 훼손한 그런 국가로서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한의 친미주의자로 정권을 세웠지만 친일은 아니어도 반일 국가가 되지 않고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하는 뭔가가 미국에 필요해졌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남한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에도 미국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군사력으로 중국과 소련을 이기는 모습을 보았지만 정작 미국은 중국과 소련에 힘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놓고 북한의 전쟁 준비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던 1947년 9월 15일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해 한국은 군사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낮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948년, 1949년 미군이 철수할 때 전쟁 방지와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기 지원을 남한은 요청했지만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군이 남긴 무기를 사용하려 했지만 일본군이 사용하다 남긴 무기까지도 미군은 모두 소각해버렸습니다. 국군과 미군정, 미국 CIA가 전쟁 위험을 경고했지만 전쟁을 원하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남한의 무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방해했습니다. 반대로 당시 대만엔 제법 많은 무기를 지원했고 중국의 대만 침공을 불허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을 점령해 중국은 통일을 완성하고 싶었지만 남북한처럼 이념이 다른 두 세력이 계속 공존하도록 힘으로 막아섰습니다. 남한의 무방비 상태가 충분히 알려졌는데도 북한이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1월 미국에서 에치슨 라인이라는 생뚱맞은 발표를 합니다. 남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미국은 방어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무장관 에치슨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미국과의 전면전을 우려한 스탈린은 김일성이 요청한 남한 침공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 발표 이후 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던 모습과 달리 미국은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을 급파해 전쟁에 개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6.25 전쟁을 보고받은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침공을 지금 차단하지 않으면 결국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또다시 세계대전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기 전에 지금 바로 지원군을 투입하여 북한의 야욕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불과 6년 전에 한민족이 그토록 반대하고 영국, 중국, 소련도 처음에 동의하지 않았던 남북분단을 힘으로 밀어붙여 북쪽에 공산국가를 세운 미국이 침공이 우려된다는 여러 군사정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군을 철수하던 미국이 최소한의 무기 지원도 거절하던 미국이 일본군이 사용하던 무기마저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두 소각하고 떠난 미국이 발표를 통해 미국이 얻을 이익이 전혀 없는 에치슨 라인을 발표한 미국이 전쟁이 발발하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전과 전쟁 발발 후 극적으로 뒤바뀐 미국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953년 휴전을 앞두고 휴전을 반대하던 한국 정부를 미국은 반드시 설득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미군의 주둔과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 정부를 설득했고 한국 정부는 상호 방위 조약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이 요구에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군권을 미군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금까지 미국은 지켜달라 사정에서 주둔하고 군권을 받아준 것이라 말합니다. 미국과 같은 주장을 하는 분도 댓글에서 보게 됩니다. 절박함을 이용하는 건 미국이 가장 잘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야비한 것이고 좋게 표현하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서울 만큼 집념이 강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았으면 공산화되었을 것이라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만은 미군이 주둔한 적이 없지만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충돌이 무서워 중국 영토인 대만 점령을 포기했던 중국이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침공했을 것이다. 미국과 전면전이 두려워 에치슨 라인 발표 전까지 김일성의 침공을 막았던 소련이 한반도를 공산화하려 침공했을 것이다. 참 현실성 없는 발상입니다. 적어도 전후 처리를 논의한 회담들을 보면 한반도에 중국과 소련의 욕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제안하고 그 제안을 반대하거나 호응하거나 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어느 국가도 자력으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군사력은 강합니다.
이 강한 군사력은 더 강해져야 하고 자주국방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도살장으로 가야 하는 집돼지는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자고 쉴 수 있습니다. 돼지를 위해서 사료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먹여서 살찌워야 팔 때 이익이어서 먹이고 행여 달아날까 우리 안에 가둡니다. 돼지가 되지 말자고 하면 종북 빨갱이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면 미국과 이간질한다고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자정 능력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정신나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